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는 수포자를 양산하는데, 사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거든요. 우리는 이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뿐이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는 어려운 과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수포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하나 있는데,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배울 때부터 아이들이 또 수포자가 늘어납니다. 36과 24를 둘 다 나눌 수 있는 숫자로 나눠. 2 그래 18, 12 이거를 또 둘 다 나눌 수 있는 숫자로 나눠. 2, 9랑 6 또 나눌 수 있는 숫자로 나눠. 뭐가 있죠? 3과 2.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뭐냐면 얘네의 5. 그 최소 공배수는 뭐냐면 얘네의 5.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 사실 이해하고 있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제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왜 이렇게 하는지 잘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도 이거 왜 그런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줘 봤어요. 현우야, 아빠는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다리가 기니까 4칸씩 갈 거야. 4칸씩. 그럼 아빠는 어디를 밟을까? 4번째 칸,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8번째 칸, 그리고 12번째 칸을 갈 거야. 근데 현우는 아빠보다 다리가 짧으니까 3칸씩 갈 거야. 3칸씩. 그럼 현우는 어디를 가야 될까? 여기,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6번째, 그리고 9번째, 그리고 나서 12번째. 그럼 현우랑 아빠는 어디서 처음으로 만나는 거야? 12번째 칸.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알았냐? 최소 공배수라고 하는 거야 라고 저는 현우와 지민한테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다짜고짜 공식, 요령을 알려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수포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최소 공배수 했으니까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아이들은 대충 곱셈을 할 수 있고 구단을 다 대충 알았기 때문에 아빠는 36번째 칸까지 갈 건데 한 번에 똑같은 수만큼 가서 36번째를 갈 거야. 36번째 칸을 무조건 밟을 거야. 그러면 아빠는 한 번에 몇 칸씩 왔을까? 라고 하면 답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입니다. 한 번에 한 칸씩 왔을 수도 있고요. 한 번에 2칸씩 18번에 왔을 수도 있죠. 그리고 한 번에 3칸씩 왔을 수도 있어요. 한 번에 4칸씩 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한 번에 5칸을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에 5칸씩 오면 36번째 칸을 밟지 않죠. 그래서 36번째 칸을 밟으려면 한 번에 한 칸씩 가거나, 한 번에 2칸씩 가거나, 한 번에 3칸씩 가거나, 한 번에 4칸씩 가거나, 아니면 한 번에 6칸씩 가거나, 한 번에 9칸씩 가거나, 12칸씩 가거나, 36칸씩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우는 24번째 칸까지만 갈 거예요. 한 번에 똑같은 칸씩 가서 24번째 칸까지 가려고 하면 한 칸씩 가도 24번째 칸을 밟을 수 있고요. 한 번에 2칸씩 가도 24번째 칸을 밟을 수 있어요. 또 한 번에 3칸씩 가도 되겠네요. 한 번에 4칸씩 가도 되고요. 한 번에 6칸은 됩니다. 한 번에 12칸씩 가도 되고요. 한 번에 24칸을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빠랑 현우랑 24번째 칸도 밟고 싶고 36번째 칸도 밟고 싶어요. 그러면 한 번에 몇 칸씩 가야 될까요? 한 번에 한 칸씩 가도 되고, 한 번에 2칸씩 가도 되고, 한 번에 3칸씩 가도 되고, 한 번에 4칸씩 가도 되고, 한 번에 6칸씩 가도 돼요. 그런데 한 번에 9칸씩 가면 여기는 밟을 수가 없으니까 안 되고, 한 번에 12칸씩 가도 여기도 밟고 여기도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약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제일 큰 거니까 최대 공약수라고 부르기로 한 거죠.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는 수포자를 양산하는데, 사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거든요. 우리는 이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뿐이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는 어려운 과정은 아니라는 거죠. 이걸 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이거를 한 번에 나눌 수 있는 숫자를 구하라는 거는 뭐를 구하라는 거냐? 2칸씩 가면 여기도 밟을 수 있고 여기도 밟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또 나눈다는 거는 뭐냐면 18과 12를 또 동시에 밟을 수 있는 약수가 2라는 거. 이 각각의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이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요거 3개를 곱하면 1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려주면 아이들은 최대 공배수가 뭔지에 대해서 감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했을 때 한 번에 36칸씩 가는 아빠와 한 번에 24칸씩 가는 현우는 72번째 칸에서 만날 수 있구나. 그거는 이렇게 하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감각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아이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건너뛰면 이거는 단순한 암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약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979랑 445 엄청나게 큰 수, 소인수 분해를 하기 어려운 수의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979는 사실 G를 여러 번 더한 거거든요. A번. 그러면 445는 G를 B번 더한 거죠. G를 979에서 445를 빼준 거. 얘는 G를 몇 번 더한 게 될까요? A 빼기 B번을 더해주게 되겠죠. 999 빼기 445, 534. 최대 공약수와 445 최대 공약수는 결국 G로 같은 거죠. 같은 식으로 하면 534에서 445를 빼준 89. 최대 공약수도 얘랑 같은 거예요. 근데 89는 소수네요. 그래서 445와 979의 최대 공약수는 89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말한 게 편법 같지만 아주 오래전에 유클리드라는 아저씨가 유클리드 호재법이라는 방식으로 증명해 놓은 방식인 거죠. 단 이걸 그냥 쓰면 편법이 되지만 약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최대 공약수라는 건 이런 개념인가를 알면 이거는 편법이 아니라 문제를 새롭게 푸는 접근법이 되는 겁니다.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가 수포자를 양산하는 이유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의미를 알려주지 않고 생략하고 외워! 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도 풀 수 있는 재밌는 수학 퀴즈가 될 수 있는 거죠. 저와 함께 암기가 아니라 퀴즈로 수학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